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왜 베이징의 항일 전승 행사를 공동으로 경축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역사가들은 소련의 만주 침공, 즉 스탈린의 전격전이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가장 눈부신 작전 중 하나로 꼽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웨스트 포인트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동시켜 일본에 기습 공격을 가한 소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이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반히틀러 연합 정상들이 독일 항복 2, 3개월 후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전하기로 합의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워싱턴과 런던은 소련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미군은 도쿄를 공격할 경우 1947년까지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군 병력 손실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모스크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극동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유지했지만 일본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두 달 만에 병사와 화물을 실은 마차 약 15만 대가 극동으로 이송됐습니다. 군대는 또한 극도로 열악한 환경, 즉 대초원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더위와 먼지, 그리고 심각한 물 부족 속에서 도보 행군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군대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군병대는 거의 1500km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수백 개 우물을 팠습니다. 약 170만의 병력, 3만 문에 달하는 야포와 박격포, 5,000대가 넘는 전차, 그리고 같은 수의 항공기가 다가오는 전투 지역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집결했습니다. 지상군은 거의 100척에 달하는 군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나치와의 전투에 참전했던 소련 장교들이 많은 부대들을 지휘했습니다. 이 세력에 맞선 것은 일본 제국이 합병한 중국 북동부의 관동군이었습니다. 관동군은 일본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강하며 가장 잘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일본 군부는 소련군이 만주와 내몽골을 점령하는 데 1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죽지세였습니다. 1945년 8월 9일 밤 소련군은 여러 방향에서 일본군 진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며칠 만에 소련군은 만주 깊숙이 500km나 진격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일본군은 집단 항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강력한 저항 지점이 남아있었고 1945년 8월 말이 되어서야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소련의 만주 침공 당시 8만 2천 명의 일본군이 전사하고 65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소련군은 약 1만 2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관동군의 패배로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1945년 8월 미 공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이 일본의 항복을 강요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이 항복한 것도 1944년 6월 서방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니라 소련이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구르스크에서 나치 독일을 패배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강대국이 한 방향에서 공격해오면 결정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지만 두 강대국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격해오면 반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군사적 천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소련의 만주 침공은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소련의 선전포고는 도쿄의 계산을 바꿔놨습니다. 일본 정보부는 미군이 몇 달 동안은 일본 본토에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단 10일 만에 일본 영토에 진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 지도부는 1945년 6월 어전회의에서 소련의 참전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제국육군 부참모장 가와베 토라시로는 소련과의 평화 유지가 전쟁 지속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을 별도의 점령구역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점령 계획에 따르면 홋카이도와 토호쿠는 소련군, 시코쿠는 중국군, 도쿄는 베를린 점령과 마찬가지로 4구역으로 분할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8월 13일 각 점령구역에 필요한 병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계 미국인 학자 하세가와 츠요시에 따르면 소련의 극동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분할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세가와는 일본이 제국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소련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분열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항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1945년 2월 얄타에서 연합국들이 소련의 대일 전쟁 참전을 논의하던 당시 고노에 후미마로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의 패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노에 총리는 일본이 공산주의 혁명을 피하고 전후 천황을 보존하려면 영국, 미국과 신속히 협상해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3일 중국 내 일본 제국군이 항복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날을 현대 민족사에서 외세 침략에 대한 첫 승리로 기념했습니다. 물론 주 지나 일본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시지로부터 항복을 받은 것은 국민당군 사령관 허잉신이었지만 베이징은 국공합작을 했기 때문에 중화민족의 승리로 간주합니다. 서구 세계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역사가들이 공식적인 시작일은 1937년 7월 7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군이 베이징 근교 루코우차오에서 중국군과 충돌한 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라나 미터 교수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중국의 저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터 교수는 저서 잊혀진 동맹,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1937-1945에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보다 2년, 미국보다 4년 먼저 추축국의 공격에 직면했다고 썼습니다. 미터 교수는 중국은 추축국에 맞서 싸운 최초의 연합국이었지만 태평양 전구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정은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터는 냉전 발발과 함께 중국의 기여가 부적절한 이야기로 간주돼 무시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강대국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약하고 가난했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치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베이징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은 3,500만 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군인은 380만 명이 넘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인명피해는 전쟁 참전국 61개국 전체 3분의 1에 달합니다. 전쟁 내내 중국은 동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전장이었습니다. 1945년 9월 항복 당시 일본은 186만 명의 병력을 중국에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해외에 파견한 358만 명의 일본군 병력 가운데 50%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중국에서 150만 명의 일본군이 전사가나 부상을 입었고 128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펑윌롱은 중국군이 미군이나 소련군보다 더 많은 일본군을 사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역사학자 미터는 중국의 저항이 아시아 대륙에 대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패배했을 경우 영국은 인도를 잃었을 것이고 소련은 나치 독일과 일본에 맞서 두 전선에서 싸워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국이 없었거나 중국이 패배했더라면 많은 일본군 사단이 다른 지역에 배치돼 호주와 인도를 점령한 후 중동으로 향했을 수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